도희의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실오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희의 손끝에 끼어있는 섬유를 발견한 도유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실 안 생일상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고 아직 촛불도 켜지지 않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엄마와 통화 중이던 보람이는 방금까지 들리던 도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엄마, 엄마 하면서 김도희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김도희는 최자영이 운전하던 차에 치일 뻔하여 횡단보도에 쓰러지면서 휴대폰을 놓쳤고 보람이는 엄마를 계속 부르고 있었는데 뒤에 오던 황기찬이 김도희를 차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보람이는 전화가 끊기자 엄마 도희가 지금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빛 속 횡단보도 중앙에 쓰러진 김도희. 도희는 무력하게 눈을 깜빡이다가 서서히 눈동자가 흐려지고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며 의식을 잃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 구급차의 문이 열리고 김도희는 온몸이 젖은 채로 들것에 실려 내려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은 채 이마에 들러붙어 있고 이마와 입가엔 선혈이 엉겨붙어 있습니다. 눈은 감긴 채 숨소리는 희미하고 가슴은 미세하게만 오르내릴 뿐입니다. 응급 외상, 지금 심정지 상태입니다. 의료진이 외칩니다. 한국대 병원 응급실 안. 긴박하게 휘를 돌리는 구급대원들의 손끝. 응급실로 미끄러지듯 들어온 들것 위에 누운 도희.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먼저 도착해 있던 도유경은 의료 가운을 반쯤 입은 채 손에 장갑을 낀 채로 울먹이며 도희의 상태를 살핍니다. 도희의 심전도 모니터가 무자비하게 직선을 그어냅니다. 유경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심장이 안 뛰어요. 더 세게 눌러요. 그때 응급실 문이 급히 열리고 김도윤이 달려 들어옵니다. 도유경을 밀치며 김도윤이 비켜, 내가 해. 물러나 원투샷. 심장 충격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 했지만 기계의 삐 소리는 멈출 줄 모릅니다. 여전히 한 줄로 길게 이어지는 기계음. 한편 서울 한강변 다리 밑 새벽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비는 잠시 멎은 채 고요한 긴장을 머금고 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멀리 스치고 인기척 없는 다리 아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멈춥니다. 황기찬이 굳은 표정으로 운전석에서 내려 뒤편 트렁크를 열어젖힙니다. 그 안에는 김도희의 휴대전화와 이중계약 서류가 투박한 봉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강세리가 내립니다. 얼굴은 냉정합니다. 그녀는 부츠 앞코로 길가에 모래를 비비며 입을 엽니다. 강세리,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젠 끝내야지. 황기찬은 말없이 봉투를 꺼내 라이터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안에서 꺼낸 도희의 휴대폰을 바라봅니다. 액정에 번진 피, 금이 간 유리, 그리고 그 위에 묻은 손가락 자국들. 그는 망설입니다. 불이 붙은 라이터의 불꽃이 몇 번 흔들리다 꺼집니다. 황기찬이, 기억나. 날 봤어. 쓰러진 채로 이사님, 살려주세요. 그 말도 했어. 고개를 돌려 강세리를 똑바로 보며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떡하지?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라면서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가려는 황기찬. 강세리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녀의 손은 황기찬에게 받아든 봉투를 슬며시 뒤지고 있었고 도희의 휴대폰을 꺼내 몰래 자신의 옷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황기찬이 불을 지펴놓은 불구덩이 속으로 봉투와 다른 휴대폰을 집어던지고는 황기찬을 붙잡으며 안 돼. 위험해라면서 다시 현장으로 가려는 황기찬을 붙잡습니다. 황기찬은 김도희가 날 알아봤어. 확실해. 그 눈빛 분명했어. 날 보고 있었다고. 강세리는 기찬씨, 이미 우린 선을 넘었어. 돌아갈 수 없어. 그 현장에 다시 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황기찬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입술은 파르르 떨립니다. 그런 기찬을 바라보며 강세리는 우린 그냥 우릴 지키려 했을 뿐이야. 황기찬은 고개를 돌려 다리 너머 어둠을 바라봅니다. 마치 그곳 어딘가에 김도희가 아직 숨쉬고 있는 듯한 망령이 보이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라도 살아 돌아오면? 그땐 어떡하지? 라는 황기찬의 말에 세리는 속삭이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니, 있으면 안 돼. 화염이 올라오고 휴대폰은 금세 검게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진짜 도희의 휴대폰이 소리 죽인 채 살아있습니다. 같은 시각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에 흠뻑 젖은 최자영이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조수석에 있던 술에 취한 승우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몸에 물기를 닦은 최자영은 주방으로 향합니다. 양주를 꺼내 잔을 가득 채우더니 벌컥벌컥 마시는 최자영.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공허한 주방 안에 울리고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내가 죽였어. 그 아이 죽인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집안의 재앙을 불러왔어. 술 기운이 올라오자 그녀는 고개를 흔듭니다. 최자영은 휴대폰을 켜고 메시지함에 도희에게 보냈던 김도희, 당신 인생 이제 끝이야. 라는 문자를 보면서 속으로 이게 이걸 본 사람이면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황급히 문자 삭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한 통 한 통 확인도 하지 않고 삭제, 삭제, 삭제. 곧장 사진첩으로 들어가서 앨범 전체를 선택해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최자영은 마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의 혼잣말을 하면서 삭제해 다 지워버려. 라면서 사진과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자영은 자신의 방으로 가고 서랍 속에 넣어둔 아들 승우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냅니다. 자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벌떡 일어서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손에 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불 위에 얹으니 메모리 카드는 순식간에 불타버립니다. 최자영은 이건 그냥 사고였어. 아무도 못 봤어.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 라면서 애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모두 불타고 그제야 자영은 털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오릅니다. 황기찬과 최자영이 자신들의 범죄 행각의 증거들을 없애고 있을 때 김도희는 삶의 불씨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김도희에게 계속 심장 압박을 하고 심장 충격을 하는 모습을 보며 도유경은 김도윤에게 이제 그만해, 끝났어.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도윤은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무릎이 꺾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낍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김도희. 응급처치는 끝났고 모든 의료진이 조용히 자리를 비웁니다.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김도윤. 그는 침대 옆에 주저앉은 채 텅 빈 눈으로 천장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손은 천 위에 얹혀진 도희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도희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지만 도윤은 놓지 못합니다. 그의 귓가에서 어제 들었던 도희의 말이 다시 맴돕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감싸는 듯합니다. 어제 도희는 이제 다 끝났어. 내일이면 다 정리되라면서 이제 퇴사하고 공부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너무 대견하여 기뻐했던 도윤. 도윤의 눈에서 울음이 뚝 하고 터집니다. 어제 그가 약속했던 오빠 찬스는 이제 영영 도와줄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도희야, 내일이면 다 끝난다며 왜 먼저 끝내버린 거야? 왜 너 혼자 끝내?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낍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서 김도희가 보내준 마지막 문자를 꺼내 다시 확인합니다. 고마워 오빠. 나 힘낼게. 내일 봐. 도윤은 마지막으로 도희의 손을 잡으려 흰 천을 걷어내고 도희의 손을 잡으면서 흐느끼며 도희의 손을 바라보는데 도희의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실오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희의 손끝에 끼어있는 섬유를 발견한 도윤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다던 사고 현장. 그런데 도희의 손에는 무언가 쥔 흔적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도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과연 김도희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은 존재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게 도희에게 남아있을까요? 김도희의 휴대폰은 사라졌지만 보람이의 휴대폰에 김도희와의 통화 기록이 녹음되어 김도희가 이사님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누가 듣게 될까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나쁜 인간들이 어떻게 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